레오 스트라우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20세기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학 강의인데 90분 수업 내내 교수가 책의 첫 세 문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졸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학생이 그야말로 넋을 잃고 강의에 빠져들죠. 이게 실제로 스트라우스의 제자였던 앨런 블룸의 강의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그 마법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한 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내가 이걸 못 보고 지나쳤다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얼마나 좁게 보고 있었던 거지?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적인 호기심이 폭발한 거죠.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경이로운 지적 탐험을 가능하게 한 그 배후의 스승.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오 스트라우스입니다. 자, 그럼 이 레오 스트라우스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스트라우스의 삶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독일의 작은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하이데거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 밑에서 배웠고요. 그러다 결국 나치의 광기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시카고 대학에서 그의 사상이 활짝 꽃을 피우면서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와, 이 표정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스승들 라인업이 하이데거, 후설, 베버, 그냥 20세기 사상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미국 지성계의 거물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스트라우스는 단순히 한 명의 학자가 아니라 유럽의 깊고 오래된 철학적 전통과 미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적 허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적 교차로의 중심에서 스트라우스가 제자들에게 건네준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위대한 고전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였습니다. 책을 읽는 아주 새롭고 특별한 기술을 가르친 거죠. 그의 독서법에는 크게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일단 저자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요. 둘째, 책에 쓰인 모든 단어, 심지어 쉼표 하나까지도 저자가 다 의도해서 썼다고 믿는 철저함. 셋째,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글을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에이, 작가가 실수했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있다, 이건 수수께끼다 라고 생각하고 파고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작가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책 한가운데에 슬쩍 숨겨두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 이것도 기억해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방식하고는 정말 정반대예요. 우리는 보통 작가를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의 모순이 보이면 그 시대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실수했나 보네 하고 쉽게 넘어가죠. 하지만 스트라우스는 완전 다릅니다. 위대한 작가는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모순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끄는 의도된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먼저 그 텍스트의 노예가 되어라. 이게 진짜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선입견, 내 오만함, 내가 더 잘 알지 하는 마음을 전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자의 위대함 앞에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항복할 때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텍스트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멋진 역설 아닌가요? 자, 이렇게 고전을 읽는 특별한 열쇠를 손에 쥔 스트라우스. 그는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열려고 했을까요? 그가 마주본 것은 바로 우리 시대, 즉 현대사회가 서 있는 그 토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토대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역사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생각과 가치는 그냥 그 시대의 산물일 뿐이고 시대를 추월하는 영원한 진리 같은 건 없다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정의라는 개념도 고대 그리스의 정의랑 오늘날의 정의는 다르니까 보편적인 정의란 건 없다고 보는 거죠. 스트라우스는 바로 이런 생각이 결국 진리를 향한 위대한 질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다는 생각이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얼핏 들으면 굉장히 관용적으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스트라우스는 이걸 웃는 얼굴의 허무주의라는 아주 무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존중한다는 말이 결국 그 무엇도 진정으로 목숨 걸고 지킬 가치는 없다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 통찰입니다. 이게 그냥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스트라우스는 정말 뼈아픈 개인적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불렀던 자신의 스승 하이데거가 나치에 부역하는 걸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그토록 끔찍한 악에 동조할 수 있었을까? 스트라우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절대적 진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현대성의 비극적인 문제가 폭발했다고 진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트라우스의 유산은요, 특히 오늘날처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시대에 아주 놀라운 역설과 함께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의 핵심적인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가장 급진적인 철학적 태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온건하고 안정적인 정치를 낳는다는 것.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모든 걸 의심하는데 정치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선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역사를 끝내고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유토피아적 정치를 경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이런 위대한 질문에는 결코 최종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편만이 절대 선이고 상대는 없어져야 할 악이다 라는 식의 정치적 광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보여주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생각할 공간을 지키려는 정치적 온건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스트라우스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펼쳐볼 그 책의 저자를 시대를 초월한 천재라고 한번 가정하고 읽는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문장과 단어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믿고 그 모순을 풀어야 할 암호라고 생각하며 파고든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만의 비밀의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